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6일 금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블럭, 스퀘어죠. 이 회사의 실적 발표가 어저께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애프터 아워에 있었었는데 이 회사를 제가 미스를 했었습니다. 어제인지 모르고 작년 2021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방송을 해드려서 이번에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적의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아주 많이 못 미쳤습니다. earning per share 같은 경우는 2센스 정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걸로 나왔고요. 세일즈 같은 경우도 4 빌리언 달러가 살짝 1분기에 못 미치는 기대치에 연도 대비 마이너스 22%의 감소한 세일즈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180 밀리언 달러가 기대치보다 낮은 아주 저조한 실적 발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애프터 아워스에 순간적으로 한 10% 정도 오르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이 시작하자마자 전체 장이 불안한 가운데 그 10% 정도 오른 거를 다 까먹고 다시 한 5% 정도 더 떨어져서 90불 선 미만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한 85불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지금 또 하락세로 돌아서서 어제 장 마감 주가에 더 하락한 그런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주가 동향이 생겨났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안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는 큰 폭의 하락장이 오기 마련인데 블락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의 현금이 많이 줄었어요. 세 달 동안 현금이 4.4 빌리언 달러에서 3.4 빌리언 달러, 450 밀리언 달러가 감소한 상당히 큰 폭의 감소죠. 그런데 놀랍게도 토탈 에셋은 2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커스터머 리시버블 장부에 이제 계산돼서 앞으로 들어올 돈이 1.3 빌리언 달러가 새롭게 잡히는 바람에 캐시를 450 밀리언 달러 감소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탈 에셋은 2배가 넘는 에셋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작년 말에 애프터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인수한 이후에 그 회사에서 넘어온 아마 이 커스터머 베이스 자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상당히 재밌는 것은 이 회사의 1분기 세일즈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작년 3월 대비 한 300 빌리언 달러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 넷 레비뉴는 작년에 비해서 1 빌리언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이 비트코인 수익을 잡아넣은 거예요. 2021년 1분기에 3.5 빌리언 달러로 잡혀 있던 비트코인의 레비뉴가 1.7 빌리언 달러로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토탈 넷 레비뉴는 큰 판매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은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하락세고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투자하는 그런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경영상의 문제점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놀라운 것이 순이익은 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순이익이 963 밀리언 달러에서 지금은 1.3 빌리언 달러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트랜잭션 레비뉴가 1.2 빌리언 달러 그리고 1.7 빌리언 달러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토탈 코스트 오브 레비뉴는 2.6 빌리언 달러. 이게 많이 줄었어요. 이 판매 수익을 올리는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 4 빌리언 달러에서 아주 크게 줄었죠. 그런 면에서 그로스 프로핏이 1.3 빌리언 달러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세일즈 마케팅에 들어가는 돈, 프로덕트 디벨로퍼에 들어가는 돈, 제네럴 앤 어드미니스트리티브 워크에 들어가는 돈이 또 엄청나게 늘었죠. 이 회사 경영비인데요. 2배가 넘게 거의 한 3배가 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트랜잭션, 론 앤 컨슈머 리시버블 로스에 보면 작년 1분기에 20 밀리언 달러였는데
4배가 넘는 코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손실이 거의 한 2배가 났고요. 1.5 빌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내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을 지금 채굴도 하는 그런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게 손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오퍼레이팅 인컴은 226 밀리언 달러의 손실이 났고요. 엄청난 손실이죠. 수익이 엄청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04 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받아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에 1분기 대비 엄청나게 손실을 낸 거죠. 작년 1분기에는 40 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크게 손실이 난 1분기가 됐습니다. 주식을 이제 희석시키는 것도 상당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 밀리언 달러에서 541 밀리언 달러로 계속 주식을 희석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스퀘어겠습니다. 자산을 보면 회사의 현금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그만큼 자산이 또 불어난 상황이에요.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을 또 2022년 1분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2021년도 1분기 118 밀리언 달러 상당의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스탁 옵션으로 CEO라든가 잭 돌시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한테 발급된 주식 현황이죠. 근데 이 당시는 사실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높은 상황인데 118 밀리언 달러고요. 2022년도 1분기 때는 이때에 비교도 되지 않는 주가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배당을 한 것입니다. 사실 주식 양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뿌렸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회사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블락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나쁘게 말하면 돈잔치고 좋게 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임금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기술직들의 임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 엄청나게 많은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인력에 좀 투자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022년도 2분기를 한번 또 봐야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좀 보겠습니다. 2022년도 2분기는 마이너스 71%의 마이너스 성장, 엄청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인력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지출이 아직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출에 비해서 수익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22년도 3분기까지 갈 전망이에요.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좀 줄어들면서 앞으로 2023년부터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으로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암울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는 그래도 좀 낮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아직까지는 빠져 있는 그리고 그 회복 단계가 이제 올해 말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것이 나타나겠죠.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1분기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겠네요. 그때는 다시 성장이 폭풍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라고 이 분석가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리세션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직 위험하다.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위험한 상황이다. 제가 아주 낮은 선으로 성장 곡선, 이 그래프를 선을 쭉 그렸는데 이 선에서 한참 밑으로 뚫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 위를 올라가서 어느 정도 초록색 두 상승 곡선 안에서 놀아야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백불선에서 밑에서 놀고 있는데
일단 100불 선을 치고 넘어가서 한 112불 선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서 올라서 112불에서 120불 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암울하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 4년 전 주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보시면서 한 90불 미만까지 내려가는 선에서 조금씩 더 주워 담아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불 내려가고 80불이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23년도 리세션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리세션이 거치면서는 주가가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캐시 앱이라든가 블록 수익 모델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 반대로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비라든가 고용비라든가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이 많이 줄어들면 그때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블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